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뭐 마케팅할 수 있고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을 좀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장사는 왜 하고 계시죠? 장사는 당연히 돈 벌려고 합니다. 그죠? 다 이게 메인 목적이에요. 장사를 하는 절대적인 이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사를 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돈 벌기 위해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거는 완벽해. 우리 칼국수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맛이 이상한 거야. 혹은 잘 몰라서 그래. 고기 먹을 줄 몰라서 그래.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내가 맞고 내가 좋은 상품을 개발했으니까 너들은 와서 이거를 사 먹어. 그러면서 나는 돈 벌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없으면 뭘 하죠? 손님이 없으면 보통 뭘 하냐면 신메뉴 개발하죠. 손님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메뉴를 매장에 가서 막 만듭니다. 우리 메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 사이드 메뉴를 만들기도 하고 좀 더 레시피 개발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더 많이 팔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안 사. 이거 내용이 별로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책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더 팔릴까요? 안 팔리죠. 이게 디자인이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디자인을 막 바꿉니다. 그럼 더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근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매장의 매출이 안 오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밖에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를 보러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매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혹은 우리 매장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밖에 나가서 딴 데 잘 되는 집들을 보고 이럽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외식업에서 음식을 잘 만든다라는 건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외식업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외식업의 성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능이 좋은 거랑 매력이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성능이랑 매력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존재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성능에만 목숨을 걸어요. 내가 아까 숙성의 대표님, 숙성을 더 맛있게 해야겠다. 혹은 타코야끼를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다. 장어를 조금 더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야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어서 내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브랜드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가수죠? 영탁인가 이분이?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인기가 많겠죠? 근데 이분의 성능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수두룩해요. 하지만 매력이 없어서 성공 못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자영업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 부르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오서방 점도 찍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안정환은 저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원탑도 찍었고 충분히 인기가 많지만 새로운 매력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뭔가 입담도 좋고 재미있는 연예인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축구도 겁나 잘했네? 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UFC라는 격투기 단체에 처음 진출해서 세계 랭킹 6위까지 찍은 싸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김동현의 성능은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대중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계속 끝도 없이 잘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 대중이라는 건 결국엔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내 매장의 매력이 성능을 좋게 만드는 데에 집중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데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식업으로 넘어가 보면 더본코리아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랜드는 5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맹 사업을 하는 건 20개 정도가 되는데 과연 백종원 대표가 이것들을 한 곳에 혹은 뭐 두세 곳에 못 묶어서 이렇게 쪼갠 걸까요? 보시면 홍콩 반점, 한신포차, 고투웍은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식당, 돌베기집 요 정도도 웬만한 고깃집에서는 하나의 메뉴로 다 통합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백보이랑 백스비어랑도 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다르니까 그 매력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를 많이 만들고 내가 고기를 정말 잘 안다고 해서 삼겹살 팔고 목살 팔고 차돌배기 팔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메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해서 브랜드를 쪼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실패해도 뭐 다른 데서 백다방 이런 데서 다 수익이 나니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고 각자가 가진 매력이 다르니까 그 매장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라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돈 버는데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이 생기면 고객들이 충동 구매를 합니다. 매력이 있고 없고가 고객이 돈을 더 쓰느냐 덜 쓰느냐에 따른 그런 기준을 삼기도 해요. 교보문고를 보면 교보문고는 더 이상 책 파는 서점에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 가면 카페도 있고 액세서리도 팔고 필기구도 팔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팝니다.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책 외의 것에 돈을 지불을 합니다. 왜냐? 공간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연필도 사고 필기구도 사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매장이 매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파는 뭐 사이드 메뉴라든지 다른 연관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뭐 좀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크게 주차장 막 있고 뭐 장어 팔고 삼겹살 팔고 이런 데 가면 뭐 누룽지나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갖다 놓지 않지만 그런 데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내 매장을 매력적으로 세팅을 하고 거기에 판매되는 각종 사이드 메뉴나 이런 PB 상품들이 내 매장의 브랜드 컬러랑 어울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추가 매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매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메뉴들을 수정하기도 하죠. 플레이팅, 이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플레이팅 바꾸고 판매가도 최소 얘는 2,000원 올렸고 얘는 4,000원 올린 거예요. 이렇게 팔던 건데 가지입니다. 가지. 요렇게 팔려서 얘는 가지가 2개 들어가는데 얘는 1개 반 들어가는데 얘가 3,000원인가 더 받았고 얘도 연어만 파는 게 더 비싼데 조금 저렴한 애들이랑 섞어서 얘가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만드는 작업을 메뉴로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응대. 뭐 감동식당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뭐 메뉴도 좋고 다 하지만 어쨌든 응대로 가는 곳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했을 때 우리 매장이 그러면 어떤 매장이냐 라는 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그런 메뉴가 조금 더 예쁘거나 매장 자체가 매력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 매장은 정말 매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리뉴얼을 하고 리브랜딩을 할 때 막상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매장의 핵심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토리를 하나 잡아놓고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맞춰서 리뉴얼을 하고 리브랜딩을 하고 메뉴를 만들고 고객 응대를 한다고 세팅이 되면 딴 데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방향이 없고 어디서 보니까 이 포스터가 이쁘니까 이 포스터 갖다 놓고
이 액세서리가 멋있으니까 이걸 갖다 놓고 이 유니폼이 이쁘니까 이걸 갖다 놓으면 이 매장의 분위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 말고도 이미 한 10,000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막 나오죠. 성심당은 왜 성심당이 되었고 KFC는 왜 KFC가 되었고 블루보틀은 왜 커피 전문점의 애플이 되었고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걸로 사례를 드릴게요. 그 왕십리에 있는 하이볼 바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여기가 한 6개, 5개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상담 갔을 때 매출이 한 1200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일단 여기는 스토리를 만들자 라고 해서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설문지도 있는데 여기 사장님의 성향, 장점, 특징,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쫙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200개 넘게를 적어 오셨어요. 이 사장님이. 뭐 운동선수 출신이래요. 근데 또 로맨틱한 걸 좋아하셔. 그리고 나서 이걸 추립니다. 요거를 하이볼바라는 내 매장의 브랜드랑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1차적으로 추립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보면 로맨틱, 운동선수, 뭐 브라이덜 샤워, 결혼식, 코스, 술, 콘서트, 영화, 킹스맨. 자, 요거에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컨셉을 만들었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하이볼바입니다. 커플들이 많이 오고요. 메인 테마를 만든 거예요. 그 테마가 혹시 뭔지 추측해 보실 수 있냐라는 거죠. 미녀와 야수라는 컨셉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이볼바인데 이 집의 테마는 미녀와 야수로 표현을 하자.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녀와 야수 컨셉이 하이볼바야. 그러면서 막 미녀와 야수 우리는 미녀와 야수가 컨셉입니다. 막 적어놔요. 그러면 오히려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런 컨셉이 잡히면 이 컨셉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매장에 가면 그게 은은하게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매장 컨셉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미녀와 야수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매장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그러면 미녀와 야수라는 컨셉이 정해졌으면 이걸 매장에 녹여야죠. 어떻게 녹이냐? 여기에서 내가 미녀와 야수 컨셉을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다 때려 놓는 겁니다. 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 여기 미녀와 야수 컨셉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집기류, 소품 다 될 수 있죠. 청각적도 어울리는 음악이 있겠죠. 여기는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때 제가 한창 했을 때는 그 미녀와 야수 OST도 중간중간 나오고 비슷한 음악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듣는 식기류 같은 것들도 익숙한 것들로 냄새, 미각적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적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컨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술집이 메인 테마. 매장이 어둑어둑하고 되게 연회장 같이 했는데 테이블마다 꽃병에다 장미를 하나씩 꽂아놓고 바로바로 바꿔줘요. 주전자 같은 것들도 미녀와 야수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 보면 나오는 주전자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음악도 그런 걸 하고 장미 향들도 좀 은은하게 나고 미녀와 야수 컨셉이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걸 알고 가면 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컨셉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사람들이 단골도 생기면서 지금은 매장 6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짜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완벽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거는 없어요. 이 완벽한 애는 하나도 없어요. 얘는 이제 약발 빠지면 그냥 민간인 되는 거고 얘는 로봇 벗으면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되는 거고 얘는 못 날아다니죠. 얘는 망치 없으면 끝이고 결국엔 하자가 있는데 굉장히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하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력을 느낍니다.